안녕하세요. 반려동물 장례조사 곽영필입니다. 이제 추모가 끝나면 아이를 이제 안전하게 화로에 먼저 안치하는 게 첫 번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이 말고 보호자분들께서 같이 화장할 수 있는 하고 싶은 그런 물품들도 있고요. 이제 안치시켜놓고 이제 기계를 작동을 시키는데 기계 작동은 뭐 화로가 안으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안치문이 닫히고 화로문이 닫히고 그렇게 해서 절차는 시작이 됩니다. 기준은 뭐 저희 쪽에서 정하는 기준은 있어요. 합성 소재는 안 돼요. 그런 것 같은 경우는 화장을 하고 난 다음에도 아이 유골에 흡착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 물질들이 아이 유골에 흡착이 되면 아이 분골로나 아니면은 보관에도 나중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게 하기 때문에 그 대신에 이제 천연 소재들 뭐 꽃이라든지 뭐 편지지 같은 경우 그것도 이제 한지 종이 위주로 되어 있는 그런 것들은 저희가 같이 화장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가장 생각하지 못한 동물들은 일단 뭐 뱀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금붕어도 저희가 장례를 치러준 적이 있습니다. 근데 소동물들은 많이 와요. 햄스터들은 정말 처음에는 되게 무서웠었어요. 이제 화장이라는 게 그 불길로 해서 화장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 강아지나 고양이 아기들은 어느 정도 몸무게가 있기 때문에 불길이 확 해도 이게 움직이지 않고 버티고 화장이 하게 되는데 정말 가벼운 동물들 막 20g, 30g 이런 아기들은 이게 번호가 확 켜지는 순간 유골이 너무 작기 때문에 이 불길에 이 바람을 견디지 못하고 흩어지는 건 아닌가. 저희가 이제 뭐 아마 이거보다 더 큰 동물을 아마 할 수 없을 거예요. 아기 말을 화장을 한 적이 있었어요. 더 큰 아이들은 화장을 할 수가 없을 정도로 정말 그 화장로 안에 꽉 차서 시간도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 3시간 반 정도 화장하는 시간이 그 정도 걸렸습니다. 캣맘 분이셨어요. 혼자서 고양이를 12마리를 보호를 하고 계시면서 그때 이제 아이가 무지개다리를 건너고 나서 장례를 치르는 동안에 아이한테 너무 잘못한 게 맞다. 그래서 화장이 끝날 때까지 무릎을 꿇고 그 자리를 떠나지 않으신 분이 계세요. 화장하는 시간이 보통 30분, 40분 정도 시간이 소요되는데 그 차디찬 바닥에 무릎 꿇고 한 번도 일어나지 않으시고 그 앞에서 예전에 보면 석고되지 않은 것처럼 그렇게 40분 동안 꼼짝도 안 하시고 그쪽에서 흐뭇게 우시면서 그 자리를 지켜주신 분이 그분이 가장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 근데 이제 보호자분들께서 오셔서 의심을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세요. 그거는 이런 업계에서 합법적으로 장례를 치르는 사람들도 안고 가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같은 업계의 사람들이 그런 불법을 저지르는 분들이 많이 있으셨기 때문에 지금도 있고요. 분들이 보호자분 참관이 끝나고 나면 아이를 다시 꺼내서 관이라든지 수혜를 다 벗기고 아이만 다시 놓고 이건 재활용을 한다라고 의심을 하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모든 과정을 참관이 가능하세요. 그러니까 염습부터 해서 화장 들어가는 모습하고 화장 나오는 모습하고 참관이 가능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호자들은 많은 의심을 하셔서 그런 분들은 저희가 CCTV로도 보여드리고 하는 모습도 있었는데 지금은 그래도 이런 합법적인 장례식장이 많은 곳에서 많이 생기고 불법적인 장례식장이 많이 축소가 되는 분위기여서 그래도 예전보다는 많은 분들이 믿어주시고 알아서 잘 해주시겠죠. 알아서 잘 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훨씬 많으세요. 감정적으로 제일 힘든 분들은 비용을 들여서 정말 감사하게도 화장을 하러 오셨지만 그 아이를 정말 대하는 그게 골칫덩이 빨리 좀 치워주세요. 빨리 좀 어떻게 좀 해주세요 라는 보호자분들이 정말 너무 힘들어요. 그런 분들은 뭐 힘들기도 하지만 정말 화가 나죠. 너무 화가 나요. 뭐 작게는 몇 년, 뭐 10년 이렇게 아이를 키웠을 텐데 그래도 가족처럼 키웠을 거고 얼마나 또 애교를 부리고 했겠어요. 저희들한테 좀 무례하고 하는 거는 저희도 이제 뭐 참을 수 있고 다 할 수 있는데 그 아이를 데려와서 그 아이를 짐짝 취급하는 보호자들을 볼 때면 정말 너무 화가 나죠. 조금만 예의를 갖춰서 보내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하죠.
화장할 때는 항상 뭐 비슷해요. 그러니까 뭐 아픈 아이들이 많이 오다 보니까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겠어요 그동안. 정말 이렇게 해서 어떻게 살았냐 할 정도로 정말 심한 외상이 있는 아이들도 있고, 그런 아이들 보낼 때도 그렇고 뭐 교통사고 나서 아이들도 보내고 아프지 말라는 얘기를 많이 하죠. 그곳에서는 아프지 마라, 잘 뛰어다니고, 거의 그런 식으로 속으로 얘기를 많이 하죠. 아기를 화도에 안치할 때 말로써도 얘기를 해요. 잘 가라 아프지 마라. 거기서는 근데 이 감정적으로는 풀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호자분들이 그렇게 앞에서 오열하시면서 슬퍼하시고, 특히나 연세가 조금 있으신 분들은 너무 슬퍼하시면 저도 앞에서 이렇게 마주보고 있으면서도 저도 막 이를 앙다물고 참고, 근데 이게 익숙해지진 않는 것 같아요. 정말 슬퍼하시는 보호자님들은 저희도 그게 수백 번 수천 번을 겪더라도 또 슬퍼져요. 저희도 슬퍼지고 마음 아파지고 울컥울컥하고, 그런 거는 여기 지도사님들 다 마찬가지일 거예요. 근데 익숙해지진 않더라고요. 이게 익숙해지기 시작하면 아무 감정 없이 그냥 일만 해야 되는 그런 사람이 되기 때문에 익숙해지진 않을 것 같아요. 이게 뭐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제가 일을 계속 하고 있다고 해도 그때도 아마 지금하고 똑같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화장은 이제 제일 마지막이기도 하고, 그냥 아이를 편안하게 원래 있던 자리로 돌려보내는 일이라고 속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일단은 화장하는 방법이 아이의 이제 유골만 남기고 모든 것을 다 태워서 아이 별로 돌려보내는 거라고 저는 제 자신 스스로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아이 화로에 안치할 때 아이를 제일 마지막으로 그 형체를 만질 수 있는 마지막 사람은 화장하는 사람이거든요. 마지막 인사도 해야죠. 화장하는 사람이. 그러면서 쓰다듬어 주면서 한번 토닥거리면서 이제 마지막 인사, 잘 가라, 가서 아프지 마라, 이런 얘기 한마디는 꼭 해주죠.